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예, 어서오세요. 네. 예, 예. 자, 오늘, 11월 10일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죠, 그죠? 네, 오늘이 이제 그 옵션 만길이었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그죠? 오늘도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금 다시 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상적인 이제 눌림이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한동훈 시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급락을 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를 오늘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매번 CPI 보고 발표할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뭐 매번이라고 하긴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CPI 노이로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그걸 발표하기 때문에 보고 관련해서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날씨가 이제 뭐 이제 초겨울이죠, 그죠? 너무 초겨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코로나 뭐 이런 문자도 계속 오긴 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그죠? 네. 면역력이 안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면역력 잘 키우실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야 그죠? 네. 면역력도 안 깨지는 건데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 투자해서 돈을 좀 이제 벌려고 하신 이유가 그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몸의 면역을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러면 증시 마감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사우디 빈살만 이 사람이 17일 날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온답니다. 일단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어젯밤에 그 미국 증시가 아주 세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보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어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95%, 네, 2% 가까이 이제 급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수치로 보면은 급락한 게 맞는데 위치로 보면 그죠? 네. 다시요. 수치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 요걸로 보면은 급락이 맞습니다. 근데 위치로 보면은 뭐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지독한 낙폭과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그래요. 낙폭과대가 강하게 나오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급등이 세게 나오면 급락도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즉 급락을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등도 세게 나온다. 반등이 세게 나와서 하락한 거를 거의 메꾸면 다시 또 살짝 떨어져요. 일단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살짝. 왜냐하면 목표를 채웠으니까. 네. 이게 등산이랑 거의 똑같다니까요. 네. 이제 열심히 이제 가파른 데를 이제 쭉 올라가고 나면은 잠깐 숨고르게 하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여기 다우지수를 보시면 자, 어제 고점이 여기죠. 그죠? 어제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음봉인데요. 굉장히 크죠? 네. 여기까지 딱 올리고 그러니까 반등이 다 나온 거예요. 구덩이를 다 메꾸고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우지수만 그랬느냐? 아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오늘 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게 어디냐면 물론 여기 8월 달에도 떨어졌고 9월 달에도 9월 초에도 떨어졌는데 여기 양봉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다음이 있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뭐 여기서부터 했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음봉이 여기 하나 보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아까 다우지수랑 똑같이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돼요. 요렇게요. 대충.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이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슬슬 두르다가 그죠? 네. 이만큼 폭락한 거를 어제 다 회복을 한 거죠. 구덩이를 메꿨다, 지수가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이제 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m를 있잖아요. 100m,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은 숨 안 쉰다면서요. 숨 안 쉬고 막 뛴 거예요. 어때요? 100m 이제 딱 다 이제 뛰었어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뭐라 그래? 이제 숨고르기 좀 하겠죠, 그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등산이건 달리기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배가 도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가보자고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그나저나 GNC 에너지 이거는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네. 400억이 생긴대요. 400억이. 400억 맞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6월달에 폭락했다가 살짝 올라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떨어지기 전에 직전 고점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왜 순환매 얘기해 드렸잖아요. 순환매가 뭐예요? 일단 큰 거부터 낙폭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게 이제 거의 목표치를 다 채우면 즉 구덩이를 메꾸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자, 그 다음 중용주, 그 다음 소용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어제 좀 세게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0.9% 떨어졌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2% 하락 마감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사람이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술 많이 마시면 취하시죠. 사람마다 약간의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 삼성전자야 너 좀 쉬어라. 나 중소형주 위주로 갖고 있는데 나 테마주 위주로 갖고 있는데 내 것도 좀 가자. 그렇지 넌 쉬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 올라올 동안 내 거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빌어먹을 다우지수도 폭락하고 코스피도 내려오고 삼성전자 떨어지고 내 거 또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아셨죠? 어제까지 그걸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수가 살짝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자꾸 2, 3일 동안 심리 또 흔들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어떤 얘기를 자꾸 집요하게 반복해서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 성격이거든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두세 번 이상 한 3번 이상은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살짝 쉬는 자리 차트상 차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 지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잖아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그것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원달러 환율 어때요? 4일 동안 열심히 떨어지더니 살짝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 얘기도 계속 해드렸지 않습니까?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올 거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뭐냐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은 매달 한 번씩 있는데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인데 그게 오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기 그 뭐예요? 지수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죠.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또 초반에 올렸다가 나중에 쭉 누르고 동시호가 끝나는 동시호가에는 뭐 지수 막 2% 이상 폭락할 것처럼 겁도 주고 막 그랬어요. 네.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래요. 네. 그럼 끝났으니까 뭐 괜찮아지겠죠. 또. 네.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그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이 주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증시 보시죠. 어제 나스닥은 2.4% 급락했거든요.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뭐 이게 공화당이 어제 중간선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중간선거요. 공화당이 그냥 크게 이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응? 트럼프 멍청하더라. 우리나라 언론들,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미국 공화당이랑 특히 트럼프 굉장히 싫어해요. 뭐 미치광이 취급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트럼프 아저씨가 약간 그런 경향도 있긴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좀 독특하긴 하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트럼프 비난하고 바이든을 되게 옹호하는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게 뭐 미국의 공화당이 이번에 압승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고 그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선거 결과 나왔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어제 밤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비트코인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다. 낮에 회원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어제 낮에. 왜냐면 보세요. 어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여드려야지. 잠깐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진짜 부탁드리는데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주식도 요즘에 힘들어서 그러시는데 비트코인까지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어제 낮에 비트코인이 한 이만큼 요 정도였어요. 여기까지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그 주식시장이 9월달하고 10월달에 폭락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죠? 지수는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건. 근데 저기 비트코인 쪽은 안 깼어요. 안 깨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도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뭐 중간선거 앞두고서 갑자기 쭉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가 이만큼.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보여드렸다니까요. 주식시장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참 좋은데 코인 쪽은 지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그러니까 코인 절대로 하지 마셔라.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당 3,000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2,3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순간 뭐 30% 떨어진 거, 30%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2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밑에 알트코인이라고 있어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라면 알트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주,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별주라고 할게요. 소형주. 네. 거기는 지금 피바다라는 얘기는 피바다.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만에 20%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소형 개별주나 이런 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어떤 거는 10분의 1 통화난 것도 있대요. 알트코인 중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하시면 안 돼요. 이쪽 가서 좀 한번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이쪽으로 갈까요?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 떠나가지고 딴 데로 흩어진 사람들 있죠? 다 망했어요 지금. 그냥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물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입은 손실이 아직 회복이 온전하게 되진 않으셨겠지만 그거 손절해가지고 딴 데로 간 사람들 있죠? 다 망했다니까요 지금. 은행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기업에서 그 돈 빌려갈 거라고. 지금 요즘에 뉴스 보면 뭐라 그래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간다고 하죠. 그 개인들이 주식이랑 이런 거 손절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손절했다. 아유 위험하다. 이 돈 은행에 넣어놔야 되겠다. 삼성전자에서 은행에서 대출해가는 거예요. 그 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코인 가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또 다 망한 거예요. 그죠? 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왜 폭락을 했냐면 여기 이제 그 FTX인가 뭐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거를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그 거기도 이제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르륵 급락한 거예요. 왜 철회를 하느냐? 인수하려고 했던 그 FTX인가 그 거래소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위험에서 인수를 안 하는 쪽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폭락한 거예요. 그 관련된 거는 막 어제 80% 폭락하고 막 40% 폭락하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IP주하고 반도체 뭐 그래픽카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있죠.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주 그쪽에 폭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메타버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장비 관련주들 그쪽이 막 게임 대표적인 게임이죠. 그쪽이 막 어제 미국에서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은 이거지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주식은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느라고 이제 속이 새카맣게 타셨겠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회장님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임원들 임직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기업 매출 올려가지고 그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땅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죠? 네. 믿고 버틸 만한 뭐가 있거든요. 개별 주거, 대형 주거, 중형 주거 그죠? 아니면 뭐 외국인이 뭐 들고 있다 그러면 믿고 버티면 돼요. 아니면 전문가가 저 세력아지 있다더라 그러면 그만 한마디 믿고 버티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쪽에 알트코인 이런 쪽은요 회장님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임직원도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으세요. 이건 다 찍으세요. 여긴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코인 쪽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코인 쪽은 이거 저기 하시면 안 좋아요. 예. 아 이게 좋으면은 제가 해도 좀 해드리죠. 도와드리죠. 네? 코인 저거 차트 주식보다 차트가 더 전 쉬워요. 예, 주식 차트는 뭐 공매도도 있고 막 개인들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서 그런데 코인은 차트 분석하는 거 되게 쉬워요. 내가 왜 저걸 얘기 안 하겠어요? 순간 훅 가거든요. 왜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처도 가지 마세요. 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영상 보면 또 싫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 영상을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볼 일은 없으니까 가상화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9%로 끝났지만 장중에 분 차트를 보면은 5분봉 차트를 보죠. 아침에 하락 출발했어요. 여기서 하락 출발했는데 쭉 끌어올려서 플러스까지 올려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미국이 급락했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 하나도 반응을 안 했어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주들을 막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위주로 시향을 잡으시면 안 되고 다우 지수 위주로 시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이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아마 잠시 뒤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안 흔들릴 수도 있는데 미국의 CPI가 언제쯤 발표하냐면 매월 한 요맘때쯤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그때쯤 발표하더라고요. 네. 자, 잘 보세요.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를 했어요. CPI라는 걸. 그러면 그 이유를 잘 보자고요. 자, 미국 이게 이거는 나스닥으로 봐야 돼. 왜냐면 나스닥이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 이게 잘 보면 기가 막힌 게 3월에 여기서 금리 인상 처음 했으니까 이때부터 보시자고요.
4월 중순 이후로 증시가 어때요? 급락하죠. 5월 중순에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나서 하락하죠. 6월에 CPI 발표하고 나서 하락하고요. 7월 달에도 좀 흔들렸어요. 큰 폭의 급락은 아닌데 아무튼 흔들렸어요. 8월 달에도 CPI 이거 발표하고 나서 하락하고 9월 달에도 CPI 발표하고 나서 하락하고 10월 달에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거 발표할 때쯤에. 그때쯤에 저점 찍었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CPI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급락을 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CPI 그 심폐소생술이 CPR이죠. 이거는 CPI인데 CPI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문가면서 CPI라는 거를 이 지수를 난 얘기한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전문가 방송하면서. 이게 뭔지는 알지만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거 무지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후로 해서 맨날 증시를 괴롭혔으니까. CPI가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난리지기고. CPI가 낮게 나왔어요. CPI가 이제 자꾸 높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전망한 것보다 높게 나왔다. 그것도 0.1%. 막 그래서 막 폭락시켰거든요. 연수들. 여러분들 말고 미국에서. 이게 이거만 나오면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CPI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손절을 해요. 왜? 왜겠어요? 이거 발표가 나면 폭락하니까 내 이번에는 안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거 끝나면 주가가 폭락할 테니까 싸게 사야지.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절대로 폭락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미리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안 생겨요. 얼마 전에 왜 한남노인지 뭔지 흰남노죠? 흰남노 맞죠? 그게 왜 엄청난 강력한 태풍이다 그래갖고 막 난리를 치겼는데 별일 없이 아주 빠르게 휙 지나갔죠. 그죠? 다행이죠 물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더 간다, 또 간다, 안 끝났다 그러면 꼭 거기서 조정이 시작되고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 대폭락이 온다, 준비하자 그러면은 안 와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했냐면 개인들이 CPI 이거 폭락 나올까봐 준비를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밤에 별일이 없을 가능성이 100% 중에 몇 프로겠어요? 60, 70%라고 보시면 돼요. 별일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월 이후부터 한 몇 달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개인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아는 걸 떠나서 준비를 한다고요? 폭락 나올까봐? 폭락 안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폭락 나와야 되는데도 안 나오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개인들이 준비했으니까, 대비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들이 대비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말고 유럽 증시를 보시면 유럽 증시가 현재 독일이 지금 소폭 상승해요. 거의 보합이네요, 그죠? 강보합이라고 하죠. 네. 유럽 증시는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보합 전후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대충 0.5% 상승 중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나스닥 미니 선물이 지금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0.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1시간여 동안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CPI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CPI가 전월보다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게 나올 가능성이 한 60%에서 70%니까 잘 보시면 되고 뭐예요? 설령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국이 그래서 오르거나 떨어지겠죠. 증시가. 근데 우리나라도 내일 어떻게 해서 반응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수치가 얼마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발표를 했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아셨죠? 네. 사람들은 지금 무지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네. 아무튼 저기 시황은 지수나 이런 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불안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최근 한 1, 2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그랬거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매집을 많이 해놨고, 그죠? 네. 자, 일단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죠. 한동훈 씨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관심이 좀 있으세요? 여기 또 저기 민주당 저기 사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나는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수 정당만 있으면은 더 심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양당 체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잘 돼야죠. 그죠? 요즘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항상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양쪽 다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언제 뭐 안 시끄러웠습니까? 네. 양쪽 다 똑같잖아요. 뭐 보수건 이쪽이고. 네.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동훈 씨 테마주를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방에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번 회원들한테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무방에서 오파스넷 얘기도 많이 했고 그죠? 난 추천한 적 없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난 추천한 적 없어요. 원래 전문가들은 자기가 추천 안 해도 얘기를 많이 했으면 자기가 추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네. 그거는 직업병이라서요. 직업병. 네. 저도 옛날엔 그랬고 처음엔. 근데 저는 좀 거꾸로 하죠. 네. 뭐 얘기는 많이 해드렸는데 난 사라고 한 적 없으니까 난 추천한 적 없어요. 네. 오파스넷이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죠. 오늘도 이제 52주 신고가 났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씨 관련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테마주가 어떻게 가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아 진짜 짜증나. 나는 한동훈 정말 싫은데 왜 또 한동훈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듣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돈 어떻게 버시겠어요? 그죠? 정말 저기 보수 쪽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도 주식하실 때는 보수 쪽 그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면 보수 쪽도 사셔야 되고 윤석열 씨가 이가 갈릴 정도로 싫어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정책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막 빨갱이 같고 막 너무 싫어요.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그분들도 전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이었죠. 네. 뭐라고 하는지 물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렇게 싫은데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그죠? 네. 본인이 가난하면 그죠? 네. 힘들지 않습니까? 거꾸로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죠? 네.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중요한 건 경제적인 그죠? 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한동훈 씨 테마주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파스넷이 이게 우두머리예요. 여기 3월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3월달에 여기였죠, 그죠?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 끝나고 나서 특별하게 뭐 올라가는 거 없었어요. 여기가 선거가 3월 초고 전후에서 뭐 큰 저기가 없잖아요. 자, 다시 이 부분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거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 얘기 나오면서부터 막 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상한가는 없어요. 무상한가, 상한가 없이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다가 이제 6월달에 이제 나름대로 고점을 찍었죠. 이게 저점 대비 한 100% 정도 딱 떨어지게 100%는 아닌데
대충 한 10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없이 갔기 때문에 100%는 사실 아니고 한 70에서 80%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6월 달에 여기 거래량이 되게 많죠. 차트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세게 많이 했었고, 이 당시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차트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자, 여기 6월 달에 보시면 상한가는 아닌데, 그죠? 급등을 쭉 해서 붕 뛰어났죠. 이게 눌림목으로 보일 텐데 거래가 되게 많고요. 이 당시에 이게 6월 달인데 6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했죠. 근데 한동훈 테마주였던 오파스넷은 폭락을 안 하고 붕 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6월 달에 증시가, 자, 증시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뭐 기억도 하실 텐데, 이 당시에 6월달, 잠깐만요, 6월달에 증시가 이만큼 폭락했거든요. 내리 꽂았잖아요 그때. 근데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폭락했죠. 자,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대부분 단타 중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증시가 폭락을 하든 말든 매일 단타를 쳐야 돼요. 매일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단타 한 100번씩 치는 사람도 봤어요. 하루에 단타를 100번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폭락할 때 한동훈 테마주 중에 대장주였던 오파스넷은 6월달 내내 붕 떠 있었어요.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 단타쟁이들이, 그죠? 네. 초단타쟁이들, 단타만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파스넷으로 많이 몰렸을까요? 1번. 아니요. 다른 데로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오파스넷으로 단타쟁이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많이 몰렸을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어땠을까요?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죠. 네, 찍으셨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몰렸습니다. 자, 제가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했죠? 지수가 저런 식으로 폭락했는데 오파스넷처럼 신고가 내고 있는 차트가 많았을까요? 1번. 아니다. 별로 없었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증시가 저런 식으로 전세계 증시가 나가 떨어지고 다 30%, 40%, 50%씩 폭락하고 있는데 오파스넷처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주식이 많았을 것 같다. 1번. 아니었을 것 같다. 4번. 그렇죠? 4번이죠? 그러면 다 어디로 몰렸겠어요? 이쪽으로 몰린 거죠. 그죠? 다 손절대라고 일로 왔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린 개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가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악성 매물대가 형성이 됐겠죠. 요 정도에서 위아래 선을 그어놓으면 대충 이렇게 대충 걷습니다. 6,000원, 6,500원 정도부터 7,500원까지, 즉 7,000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잡으면 되겠죠. 여기에 엄청난 개인들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저런 식으로 폭락하면, 지수가 저런 식으로 폭락하면 거래가 확 줄어드는데 여기 거래가 풍성했단 말이에요. 여기 무지하게 몰렸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몰려요. 저기 한국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 다 몰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달에 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건 7월달에 떨어지잖아요. 이제 7월달이죠. 그러다 8월달에 살짝 지수가 회복이 돼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매물대가 너무 강하니까 근처 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죠. 매물대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는 6월달이고요. 매물대 분석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7월달은 추가로 나왔다가 8월달에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근처까지만 갔다가 밀려서 떨어지죠. 근데 9월달하고 10월달까지 폭락이 나왔네요. 왜 폭락이 나와요?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10월 초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파스넷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정확히 SK CNC지만 카카오 서버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오파스넷이 갑자기 나는 카카오 테마주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쫙 들어올려요. 근데 거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카카오 불난 것 때문에 간 게 아닌데 한동훈 테마주인데 갑자기, 그죠? 최근에 거래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어. 카카오 그 불나니까 얼씨구나 하고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3일 뒤에 은근슬쩍 다른 이제 한동훈으로 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잘 보세요. 최근 3개월 동안 여기 8월달 여기 빼고는 크게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슬슬 그냥 뭐 이제 희망이 없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카카오에 불났다 그러면서 막 급등하더니 한동훈 테마주로 쓱 올라와요. 요게 한 2주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2주. 근데 좀 전에 얘기했었죠. 뭐예요? 여기 매물대 엄청나게 센 거라고. 동네방네 대한민국에 있는 단타쟁이들 여기 다 물렸다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과 여기 6월달이고 지금 10월달인데 4개월 만에 여기를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요, 매물대 소환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대 여기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가격대 여기 7,000원대예요, 그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슥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차트로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차트부터 얘기해보자고요. 차트 좋아하시니까 차트부터 얘기해보자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뭐가 왜 여기를 쉽게 그냥 뚫고 올라갔느냐.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거리도 없어요. 여기 중간에 거리도 없는데 그냥 슥 하면서 올라가지. 왜 그랬겠냐고요. 매물대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대나무처럼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 뭐예요? 김밥에 넣는 우엉 있죠? 우엉 맛있죠? 우엉, 그죠? 네. 우엉처럼 그냥 야들야들해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김밥에 넣는 우엉은 간장이 쫄았기 때문에 이렇게 볶으면 야들야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매물대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6월달 폭락, 6월부터 10월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손절을 무지하게 한 거죠. 반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못 견디고. 그러니까 매물대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대나무와 김밥에 들어가 있는 가느다란 우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튼 카카오 불난 것 때문에 뭐 은근슬쩍 올리더니 쭉 올라오다가 잠깐 여기서 주춤거리면서 쉬죠. 여기서 자, 잠깐만요. 처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올 때는 여기 보면 쭉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건 차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여기 딱 올라올 때 시기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10월 한 중순 이후로 슥 올라오죠. 저번에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한동훈 씨 테마주가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이게 잘 가려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한동훈 씨 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한동훈 씨가 무슨 막 이렇게 뭐 주목받을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뭐 때문에 갈 수 있다고요? 이재명 씨가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한동훈 씨께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면 1번 찍어보죠.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죠? 네. 자, 눈을 감고,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눈 감지 마시고,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여자분들은 정치 잘 몰라도 돼. 네. 그죠? 네. 뭐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고, 네. 여자분들은 눈 뜨고 계시고, 남자분들은 눈 감고, 남자분들은 대충 알거든요. 네. 뉴스나 이런 걸 그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남자분들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파스넷이 슬슬 이렇게 카카오 분란 이후로 올라올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불기 시작했잖아요. 무릎이 탁 처진다. 7번. 네, 번호 자꾸 찍혀서 죄송합니다. 찍혀드려서. 그때부터 유동규라는 사람이 막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거 막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지금 구속 만료돼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막 불기 시작하잖아요. 이재명 씨가 굉장히 난처해졌잖아요, 지금. 그죠? 정치 상황을 모르시면 이게 7번이 안 찍어지거든요. 유동규라고 있어요. 대장동 그 사건 때문에 감옥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이재명 씨 쪽의 사람들을 막 말려 죽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씨한테 안 좋으니까 불리하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러다가 올라오다가 여기쯤이에요. 잠깐 막 상승하다가 멈칫멈칫거리죠. 왜 그래요?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또 옛날 또 세월호 사건도 생각도 나고 막 그죠? 네. 그래서 순간 안 갑니다. 가다 말든가 이래요. 그러다 지금 이제 이태원 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다시 카메라가 어디로 향해요? 이재명 씨 뭐 비리 뭐 유동규 막 얘기하다가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들 뭐 잡혀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태원 사고 터지니까 이태원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카메라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재명 씨 뭐 대장동 일당 뭐 얘기하거든요. 뭐 민주당 압수수색 그 사람 사무실 압수수색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나요? 네. 주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걸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차트 기법 대충 한두 개, 두세 개, 보조지표 한두 개 배워서 그 다음에 밤새 이렇게 게시판 어디 뭐 카페, 주식 카페 들어가서 정보 검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쭉 지금 이제 설명하죠, 그죠? 네. 이해는 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9번 한번 찍어보시죠. 이해는 다 되시죠, 이거? 어렵게 설명 안 했죠, 그죠? 네. 이거는 찍어주셔야 돼요. 어렵게 설명, 어렵다 그러면 저 1번 찍으시고, 쉬웠다 9번, 이해됐다 9번. 난 너무 어려워요, 1번. 그럼 내가 다음에 더 쉽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자분들은 눈 뜨세요. 아까 눈 감으라 그랬는데 또 착하신 분들도 계속 뭐야 눈 감고 계실라. 눈 뜨세요, 여자분들은. 네. 그 따로 또 기사 찾아보지 마세요. 뭐 유동규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여자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 여자분들이 잘해요, 보면. 네. 남자분들은 의심이 많아갖고 가서 꼭 확인하고 오더라고. 보통 그래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올라가는 그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의 기름이나 가스나 아니면 전기를 충전을 시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파스넷 즉 한동훈 관련주가 올라가는 상승 동력은 뭐예요? 이재명 씨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돈 버셔야 되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들이 댓글을 다루실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왜 민주당 관련된 저기 대선주 얘기 안 하냐고. 없잖아요. 있긴 있다. 김동연 씨 있긴 있어요. 이낙연 씨 좀 이제 조만간 내년 초인가 들어오신다니까 그쪽은 해볼 만해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씨 테마 쪽에 돈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대로 하시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는 정당 지지대로 하시고, 투표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네. 민주주의 국가니까 비밀 투표 원칙이고, 그죠? 네. 대신에 이런 얘기할 때 딴지 것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주식하실 때 나는 절대로 난 저쪽 거 안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지, 그죠? 네. 뭐 정당 지지하려고 주식하십니까?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잘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재명 씨가 상황이 정말 안 좋아져서 정말 그죠? 정말 안 좋아져서 그래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정말 안 좋아져서 그죠? 네.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안 좋아져서 그런다. 그러면 한동훈 씨 탐화주는 급등을 더 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유력 대권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생기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번호 이것도 한 번만 더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불과 2, 3년 전에 생각하신 분도 있었나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윤석열 저 사람이 2, 3년 전에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 이재명 씨가 올라올 거라고는 전 생각 못했어요. 물론 테마주나 이런 거 그때도 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될까? 네. 그랬거든요. 양쪽 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2, 3년 전에 지금도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2, 3년 전에 양쪽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 받게 아니면 약간 뭐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즐겁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파스넷이 신고가가 지금 슬슬 나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서 대장주 하나를 일단 먼저 밀어 올리고 그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아셨죠? 네.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되면 저기 네옴시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 웃고 있네요, 이 사람. 네, 빈살만. 네. 빈살만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빈살만이 아닙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빈살만이 이름이 아니고 빈 왕자 살만, 사람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살만이에요. 살만의 왕자 무하마드 라는 뜻입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이름이 빈살만이 아니에요. 살만의 아들 왕자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왕은 아버지는 저기 정치를 지금 집권을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온대요. 17일날 새벽에 방한한답니다. 뭐 지난달인가 뭐 안 온다고 막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죠? 네, 지금 신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온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웃고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네. 젊은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정권 잡으려고 뭐 형제들 뭐 다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욕했다고 언론이 잡아가고 막 그저 잔인하게 죽이고. 네. 김정은 뺨치는 사람입니다. 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돈 많다고 막 좋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오는데 그죠? 네. 롯데호텔 소공동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묵는다고 하는데 뭐 예약 다 해놨답니다. 객실은 400개, 그죠? 많이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급등했어요, 새로운 게.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요, 그 테마주들이 자꾸 이제 더 많아지거든요. 이게 건설 쪽을 한번 건드리면요, 중소형 건설주만 가는 게 아니라 건자재까지 합하면 종목이 수백 개가 돼요. 옛날에 북한에 철도 지원해준다고 하고 막 북한에 인프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테마주가 2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그만큼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옴시티에 뭐 철도 같은 거 안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겠죠. 지하철 같은 거. 도시 하나 건설하는 게 이게 큰 도시거든요, 저게. 그러면 우리나라 테마주 있죠? 거의 그러니까 대북주가 다 둔갑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018년도에 대북주 급등했을 때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 다방면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형성됐잖아요. 네옴시티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주, SOC 뭐 이런 인프라, 이런 테마주들이 이쪽으로 붙어버릴 수 있어요. 사우디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대감으로 테마 형성해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생했던 게 많이 보상을 좀 받으시겠죠. 그죠?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선주 정치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은 이재명 씨의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씨 어떻게 되지 이러지 말고 한동훈 테마주를 보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난 SOC 관련주 좋아한다. 남자분들이 또 이런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SOC 여자분들도 하셔도 재밌어요. SOC는 좀 편해요. 정치 테마주는 이제 정치 뉴스 맨날 봐야 되니까 정치를 잘 모르면 힘든데 SOC는 그냥 뚝딱뚝딱 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지수도 많이 안정이 됐고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주식을 사셔야 되고 들고 있어야 되고 지금 목표가를 조금씩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체크하시고 그러셔야 되고요. 지금 잘 됐네. 김 실장님이 지금 이거 하신다고 하네요. 네. 빈살만 방안이 확정됐는데 네옴시티 관련주 분석하신다고. 오늘 평상시에 못 가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뭐냐면 뭐 새우글로벌 이런 거. 시간대 이런 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다른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사우디 네옴시티를 엮더라고요. 엮어요 막. 유니트론텍도 막 엮고 이거 요만큼은 네옴시티로 올라오더니 지금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실적주로 올라가요. 지금 신났어요 지금. 네옴시티 테마주가 계속 많아집니다. 이거는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네,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자꾸 주가가 비싸지죠? 늦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네. 자,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